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씨랑 공범관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박상병 교수님, 저게 혹시 그걸 염두에 뒀나 봐요. 오늘 벌써 언론들이 이제 다음 주쯤에 끝장 토론에 나선다고 하네요. 네. 대통령이. 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들하고 어떻게 이 끝장 토론 형식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글쎄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제 소상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소상히 말하기 위해서는 뭐 끝장 토론해야 소상하지, 안 그러면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고 설명만 하고 가면 안 되겠죠. 보통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면 주고받고 문답식을 연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만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지가 저는 네. 걱정이고, 아무튼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 들어가든 하야를 하든 간에 사실 임기는 이제 거의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네. 말하면 이제는 제일 큰 문제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문제입니다. 네. 특별검사는 가장 큰 문제가 뇌물죄를 증빙해내는 문제겠죠.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설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네. 기회가 되면은 네. 아마 새누리당이 오늘 정도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4월 말이든 뭐 2월 말이든 사야 얘기를 할 때 그 네. 문제도 같이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네. 한다면은 네. 네. 뭐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를 정지 또는 네. 사실상 하야를 앞두고 던지는 마지막 자신과 관련된 해명 방식 또는 네. 해명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저 토론이 네네. 사실 준비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뭐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장점이 뭐다, 단점이 있지만 보완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저기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그 토론 형식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실 그대로 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준비를 안 할수록 오히려 진실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뭐 형식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안 하는 일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시간이란 게 예상 질문 또 리허설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황 소장님 뭐 어떤 근데 이게 자체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뭘까요? 아니 본인이 임명한 검사들의 조사를 갖다가 네. 거부하겠다면서 기자들하고 끝장 토론을 한다라는 게 네. 본인 지금 피해자의 신분에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대통령이 자신이 세운 법적 시스템을, 국가 시스템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네. 장외에 나가가지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겠다. 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자들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리가 있네요. 네. 검찰 수사 받고 오면 우리 기자 회견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일리가 않습니까? 있는 거예요. 왜 검찰에 나가서는 대통령이 체포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네. 검찰에 나가서는 자신의 입장을 갖다가 말하지 않고 네. 이 국가 시스템을 정면으로 까부수면서 왜 기자들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네요. 송 의원님 말씀 듣고 서 소장님 말씀 드릴게요. 네. 내가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통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궁지에 몰린 것도 어떤 것도 사심이 없이 공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겠다, 그 기회를 열어달라,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기자들 지금 국정조사 특검 이런 거 있는데 저 인력들이나 에너지들이 얼마나 여기에 집중해서 와가지고 들을 수 있는지도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주변에서 추천하기를 이런 거 해도 손해될 건 별로 없습니다. 이미 표를 던져놨으니까 네. 이런 어드바이스를 좀 따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 소장님 관련해서 이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그래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나 언론사 국장, 부장들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서 박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답변하는 형식이 검토되고 있다. 저는 이왕 할 거면 물론 황 소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기자들이 이 끝장 토론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왕 한다면 기자들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이게 국장부장들하고 해봤자 어차피 또 국장부장들은 예상 질문이 또 기자들한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뽑아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사장들 불러가 하라. 네. 이 기자들하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언젠가요? 정상회담 직후에 했었던가요? 청와대 기자들이 한번 혼쭐 난 적이 있잖아요. 예상 질문이 이미 배포가 돼서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이 던지는 형식, 퍼포먼스를 내가지고 이미 박 대통령이 예상 질문을 다 받아본 상태에서 답변했잖아요. 그런 건 기자회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기자회견은 어떤 형식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대통령의 저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부터 의아하고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차 담화인가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아마 3차 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의도치 않게 용감한 용기 있는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국면을 피하고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솔직한 그 얘기,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겠다는 기자간담회 자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뭐 편집국장이든 그 정치부장이든 아니면 일선에 취재하는 일선의 말진 기자든 간에 누구라도 가릴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네. 이제는 그 본인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좀 정치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반격과 공세에 나서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대통령을 위해서 치밀하게 법조팀과 정무팀에서 뒷받침을 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네. 아무리 훌륭한 그 참모들이 법조와 정무적인 뒷받침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네.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끝장 토론이 그야말로 본인의 진실을 의미하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대통령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토론이기 때문에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 3차 담화 때 일부 언론은 이제 취재를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전문가분들께서도 토론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토론을 뭐 하겠다고 하면은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뭐 얼마나 국민들이 설득이 될지는 그 다음 문제겠죠. 근데 이런 토론과 별개로 당연히 또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도 이루어지는데 정영국 대변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 이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고 또한 그 응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설명하겠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네. 이 설명이라는 게 법률 용어가 아니고 굉장히 탈색이 된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특검이 만약에 지금 검찰도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태인데요, 네. 대통령을. 네. 특검도 대통령을 피의자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네. 피의자에 대한 그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설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좀 합당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 이제 피의자로 이제 그 입건에 피의자로 이제 그 신문하지 않더라도 참고인으로 불러도 참고인 진술을 하고 진술 조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네네. 이러한 그 법적인 그런 표현 자체를 좀 회피하고 네. 좀 이제 탈색을 시키기 위해서 설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단어 하나 하나에서도 결국 뭐 이제 조금 후에 있을 그런 여러 네. 절차들에 대한 그런 그 전망이나 아니면 네. 그런 예상이나 좀 유리한 측면으로 가기 위한 것들이 그런 그 고려들이 하나하나 다 숨어 있는 게 네.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저도 대통령의 말씀을 최근에 와서는 뭐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 대통령이 방금 화면에 보시기 봤다시피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상히. 그리고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때 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 얘기 그대로 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해명만 하고 또는 변명만 하고 기자들은 사전에 질문을 받고 또 10여 명 가려서 타원한 다음에 끝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낫다. 네. 기자들 질문하고 싶으면 전부 다 질문해서 사전에 짜지 말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끝을 낸다고 얘기하면은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안 하느니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끝장 토론할 때 옆에 유영하 변호인 앉혀놓고 하지는 않겠죠. 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 엊그제 그 3차 담화 때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정말로 많이 내려놓았다. 29일 담화 발표 때 박 대통령이 다소 밝은 표정이었던 것은 현실 인식을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많이 비웠다는 증거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다는데 정말 대단한 독심술을 가진 것 같고요.